오늘은 손 모양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혼자 스케치 연습을 하기에 손 모양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게 복합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게 우리 손 모양입니다. 가위바위보 이 세 가지 포즈를 해서 그리시면 돼요. 혼자 책상에 앉아서 자기의 왼손으로 포즈를 취하시고 오른손으로 그리시면 언제 어디서든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제 대부분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그린다고 생각하고 제가 포즈 취했고 또 그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 손이에요. 손이 좀 손가락이 짧고 못생긴 손이지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네일 아트도 해서 또 손가락 간의 구분도 될 것 같고 해서 그냥 제가 이 사진을 사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가 조명 관계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보통 형광빛일 수도 있고 자연광일 수도 있고 여기서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손목의 시작점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까지 갑니다. 네, 이제 손등이 시작이 되죠. 손등에서 올라가네요. 네, 엄지 여기서부터 엄지 시작합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따라 같이 손도 움직여줘야 돼요. 눈은 계속 사물을 쳐다봐야 합니다. 자, 따라갑니다. 눈과 손이 같이 따라갑니다. 네, 여기 마디가 첫째 마디가 나오네요. 그리고 엄지가 여기까지. 네, 그리고 다시 손바닥이 나옵니다. 다음은 집게손가락이네요. 시계 방향 이쪽으로 돌 거예요. 자, 집게손가락. 근데 집게손가락 시작점은 여기네요. 이 첫째 마디에, 엄지손가락의 첫째 마디의 중간 부분에서 손바닥의 선이 연결이 여기까지 되죠. 다음 집게손가락 손이 옆으로 쭉 뻗어 있네요. 자, 첫째 마디, 둘째 마디 가고 세 번째 마디 돌아서 두께가 이 정도네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첫째 마디 연결해서 올라가지고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죠. 마디가 다시 올라가지고 끝까지 끌 필요는 없어요. 표시만 해두는 거라서. 다음 마지막. 네, 그리고 여기 손금 주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게마디 끝났고요. 다음은 중지의 시작입니다. 손바닥에서 집게로 이루어지는 이 주름진 거 선 얹어주시고, 자, 여기서 중지 시작 꼭지점 만나는 점 여기까지 내려올게요. 쭉 내려옵니다. 네, 사선으로 내려와서 꺾이죠. 우리 중지 손가락에 두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두께 여기까지. 다음 이쪽으로 쭉 뻗어 있어요. 안에 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손이 통통한 사람은 이렇게 살이 있어요. 그럼 둥글게 해주지만 이 맞는 꼭지점에서 항상 맺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은 다시 안쪽으로 꺾여야 되기 때문에. 네, 꺾여 들어갈게요. 선 보세요. 네, 그리고 다시 손톱이 보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바닥이 보여서 접히니까 여기에 주름이 생기네요. 접힌 부분의 주름을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중지는 됐고, 다음은 약지. 약지에 시작하는 꼭지점은 여기입니다. 조금 나와서 다시 밑으로 두께가 꺾이죠. 네, 이 정도 꺾여주고 다시 여기하고 평행되게 위에 중지와 평행되게 같이 꺾여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 꺾이는 마디죠. 우리 여기 마디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마디죠. 꺾이는 마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네, 손톱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려주고, 네, 이렇게 하면 약지도 됐고, 다음에 새끼 손가락이 보입니다. 바로 네, 두께가 조금 보이죠? 여기서 만나서 합니다.
자, 여기 시작 똑같이 하지 않고 이거는 작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사람마다 길이가 틀리지만 여기 있는 제 손은 여기서 시작하네요. 이렇게 내려와서 네, 그 다음에 두께 조금 보이다가 제일 조금 보이죠. 새끼손가락은 다음 꺾이는 마디에서 스탑. 네, 그래서 잊어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 마디 표시해 주시고 다시 안쪽을 꺾이네요. 쭉. 네, 그리고 손톱이 보입니다. 이렇게. 다음은 이제 손가락 끝났고요. 손바닥이 어디서 시작되나요? 여기 손톱 있는 데서 조금 보이죠?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손바닥을 어디까지 꺼야 되고 기울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보세요. 제가 다른 색깔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 집게 손가락 끝나는 지점에서 쭉 따라 그어 볼게요. 여기 있는 꼭지점까지, 여기 시작점까지. 네,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꼭지점에서 이거와 평행되는 선을 그어 볼게요. 스케치할 때는 연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런 다음 바로 여기가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평행되게 그으려면 마른 목골 를 여기다 그어 볼게요. 평행되는 선. 여기서 쭉. 네. 서로 평행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파란 선 일단 지울게요. 자, 형광색으로 다시 따라갈게요. 여기 만나는 꼭지점까지 여기서 갈게요. 왜 안 되지? 네, 다시. 네, 여기까지. 이렇게 선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의 손목의 두께가 한 요 정도면 여기까지 들어가서 또 틀리게 두껍게 하고 하면 지우시고 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많이 쳐다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 가로 세로로 연결해서 연결 지점에 꼭지를 생각하셔서 점 있게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 그냥 한 방에 스케치를 싹싹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이제 기본적인 전체 윤곽 선은 나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안에 디테일하게 주름이라던가 명암이라던가 그런 거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절대 이렇게 끊지 마세요. 끝났다고 이러면 손목이 꼭 잘린 것 같거든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간단하게 명암 관계 설명해 드리면 이게 선이 두꺼운데 제가 명암을 빗금을 쳐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빛이 오니까 이쪽이 어둡죠. 손에 조금 갈색 부분이 진하잖아요. 네, 이거에 따라 그냥 이렇게 빗금을 명암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다 네, 두께가 있잖아요. 털난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빗금을 선을 좀 일률적으로 좀 잘 해주시면 더 괜찮아 보일 거예요. 네, 지금은 색깔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안에 빗금을 쳐주되 굵은 주름이라던가 마디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씩 표현해 주시면서 너무 많이 하면 또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굵은 것만 선택해 하셔가지고 네, 좀 따라 그려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명암을 여기는 접혀 들어간 부분이니까 어둡겠다 생각하시고 네,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그림자죠. 지금 네, 아주 단계별로 쉽게 보이게 그림자가 명암이 되어 있어요. 가장 어두운 그림자 3번, 2번 제일 연한 그림자. 근데 뭐 자세히 정밀 묘사로 자세히 연필 소묘를 하실 것 같으면 이런 표현을 다 해주지만 그냥 간단한 스케치 같으면 3번 정도에서만 네, 그냥 이렇게 빗금 처리로 명암 어두운 그림자 관계를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기초를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간단한 명암만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대부분 어디서 학생들이 헷갈려 하냐면 이 손가락이 뻗어지는 이 각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수직선을 생각을 해서 그어 볼게요. 자, 수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엄지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각도를 눈대중으로 항상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 정도 벌어졌구나. 네, 연필선을 여러 선을 그어 보면서 각도를 생각하셔서 기울기에 맞게끔 올라가 주시면 돼요. 다음 집게손가락. 집게손가락이 벌어지는 각도는 옆으로 갔기 때문에 수직보다 수평선을 그어 볼게요. 네, 바로 이만큼의 벌어진 각도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여기서부터 끝을 내렸을 때 네, 만나는 지점을 이 집게손가락의 길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네, 수평으로 해서 기울기를 맞춰주시면 되고 수학처럼 검산하시면 돼요. 검산을 같이 겸하면서 이 손가락들 기울기도 다 이렇게 이 기울기 각도가 네,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이 관계에 유념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거예요. 또 하나 더 덧붙여 설명해 드리면 여기 둘째 마디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이 이 중지에 만나는 꼭지점입니다. 생각하시고 네, 선을 그을 때 어느 정도 길게 꺼야 할지 그런 거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